자, 요번에는 테마 8번입니다. 우리 건축 기준 중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공법 시간에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빨리 좀 맞춰달라. 이 제일 바라는 거죠. 빨리 좀 맞춰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건축법에는 여러 가지 건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건축 기준 중에도 또 거기도 가면 온갖 숫자로 도배를 대고 책을 펴놓고 해도 못 푸는 문제들이 많아. 그런 문제는 일절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절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건축법에 만약에 그에 엄청 어렵게 나왔다면 거기서 서너 문제 나와버리면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못 맞추는 문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못 맞추기 출제가 되고 나머지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주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대지죠. 그 대지에 관해서 뭐 조경하고 뭐하고 공개공제가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많이 했죠. 조대리. 조경은 무슨 면적이?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일 때 의무가 있다. 그리고 우리 건축법의 조경은 다 기준을 뭘로 정한다? 조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옥상 조경도 할 수 있죠. 옥상 조경은 옥상 조경 면적이 얼마? 3분의 2. 그 3분의 1로 착시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3분의 2를 조경 면적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 면적은 의무 면적의 5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옥상에 아무리 많이 해도 의무 면적의 50% 초과해서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 얼마 이상은 50% 이상은 대지하라는 얘기죠. 50% 이상은 대지하고 나머지는 옥상에 하는데 3분의 2만 인정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그걸 잘 안 물어보고 늘 조경 의무 안 해도 되는 배제 대상 있죠. 이걸 계속 물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조경 의무를 안 하는 용도 지역은 녹관농자입니다. 녹관농자는 그 자체가 조경이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건축법의 관농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요거는 도시역처럼 요거는 조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문제를 줘놓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님 이렇게 문제를 준다면 딱 느낌이 와야죠. 아, 요거 관농자 때문에 나왔구나. 관농자 때문에 나왔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야 돼. 자, 그러면 녹지지역 관농자가 앞에 나오면 뒤에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동네는 이 동네 안 하는 동네니까. 자, 이제는 문제는 뭐다? 주상공이 나왔어. 그럼 해야 되죠. 그러면 그 뒤에 건축물이 해야 되는 건물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축사라든가 가설 건축물 안 해야 되죠. 축사. 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적어놨는데 우리 건축법의 기준을 정확하게 그 법 조문을 훑어보면은 우리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도 안 하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설 건축물은 조경 안 한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사는 해줘도 모르고 가설 건축물은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정답은 거의 대부분 어디서 나와? 공장 물류시설. 이걸 주의해. 공장 물류시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 주상공이 나왔어. 주상공이 나왔어. 아니면 관농자가 나왔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나왔어. 그럼 대상 지역이죠. 그러면 그 뒤에 공장이나 창고 이런 게 안 보여. 공장이나 물류 창고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관리지역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리지역에서 330제곱미터의 단독주택을 짓습니다. 조경한다 안 한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야 된다. 우리는 안 하는 것만 늘 공부하다 보니까 또 요 공장 창고가 안 나오면 또 낯설어서 또 낯가리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자, 공장은 세 가지죠. 대지 면적이 얼마? 5천 미만. 연면적 합계는 얼마? 1,500 미만. 다 숫자는 5고 미만이죠. 그리고 산업 단지 이런 데는 조경을 하지 않습니다. 자, 물류시설은 1,500 미만까지는 안 하는데 얘는 주거 상업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류시설은 주거 상업 나오면 물류시설은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공업지역이라면 예외가 인정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뭐 그 뒤에 관광지, 골프장 등등 조례로 정한 건물 참고하시고. 자, 공개공지도 자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공개공지도 의무 대상 지역은 자, 의무가 아닌 지역을 외워볼까? 녹관농장. 안 하죠.
그러면 주상공개도 안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전전일. 그래서 공개공지를 안 하는 지역 물으면 거의 대부분 뭐다? 전전일을 묻고 가끔 녹관농자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녹지지역 나오면 공개공지 안 합니다. 당연하죠. 공개공지가 뭔데요? 공지는 공지고 공개는 공공에게 개방한다는 뜻이죠. 그럼 공공에게 개방하는 공지를 왜 만들어요? 그 건물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백화점에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앉아 쉴 수 있는 공지를 만들어라. 그게 공개공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녹화농지는 있을 수가 없죠. 주상공 중에도 전전일은 안 하죠. 전이 뭔가요? 전용주거. 전이 뭔가요? 전용공업. 일이 뭔가요? 일반공업. 일반주거는 공개공지 의무다 아니다? 일반주거. 일반주거. 의무라니까. 헷갈리면 안 돼. 전용주거 나오고 전용공업이 한번 나왔으면 그 다음에 일은 공업이 나와야지. 다시 주거로 돌아가면 안 되지. 그래서 주거지역 중에는 전용주거만 빠지고요. 일반주거, 준주거는 해야 되고 상업지역은 전부 대상이죠. 상업지역은 모두 많은 사람들이 오는 지역 아닙니까? 공업지역에는 중공업만 대상이고 전용공업, 일반공업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전전일, 녹관농자는 안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다가 의무대상 건축물은 일단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5천이죠. 바닥면적 합계 5천인데 뭐라고 해줬어? 한번 외워볼까? 문종, 판운수, 업무시설. 자,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의 문종, 판운수, 의료시설이 있었죠. 요거는 뭐죠? 다중이용 건축물.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개공지 설치 대상과 비슷할 수밖에 없죠. 업무시설, 의료시설 요것만 차이가 나죠. 그런데 공개공지는 말입니다. 판매시설 중에서는 뭐는 빼라고 되어 있어요? 농산물, 유통센터 이런 거 뺀다고 되어 있죠. 그런 거는 또 가로도 우리 시험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외워주시고요. 확보 면적이 나오죠. 자,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이 몇 프로? 10% 범위 안에서 조례죠. 10% 했습니다. 10%. 근데 우리는 대지 면적을 주의하세요. 건축 면적의 10% 이러면 안 됩니다. 대지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자, 우리 시험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공개공지 대상 지역이 상업지역이라면 10%를 초과하여 설치해야 된다. 말 안 되죠? 상업지역이라고 공개공지 10% 초과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 어차피 공개공지는 주상공에서 하는 건데 10% 범위 안에서 조례다. 자,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도 공개공지 면적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필로티 구조를 할 수도 있습니까? 있다. 이렇게 설치하면 건축 기준을 완화시켜주죠. 뭐를 완화시켜줘? 용적률과 높이. 건폐율은 건축법에 규정은 있어요. 있지만은 완화 대상은 아닙니다. 용적률 높이만 1.2배 범위 안에서 완화시켜 주는데 만약에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더 크면 조례를 적용해서 완화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밑에 그 연필은 뭐냐면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니죠. 그럼 이 건물은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개공지를 설치하죠. 그러면 똑같이 완화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는 제외한다? 우리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받는 우리 공동주택 있죠. 요거는 안 해줍니다. 사업계획 승인받는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안에 공개공지 만들어놨죠. 단지 안에 가면 많잖아요. 휴식공간. 그건 안 쳐준다고. 그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거지. 공개공지란 건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공지죠. 그래서 대부분 누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노숙자들이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아파트 단지 안에 노숙자들이 들어가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이건 공개공지니까 여기 있어도 된다 이렇게 안 되겠죠. 그런데 뭐는 인정한다.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뭐는 주상복합 아시겠죠? 주상복합 3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잖아. 주상복합은 공개공지를 만들면 그거는 단지 안과 다르죠. 일반 백화점에 만든 것처럼 똑같이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대지를 받고 도로 한번 볼까요? 도로는 우리 건축법상의 도로는
소방도로죠.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가 얼마? 4m 이상 조건을 세 가지를 갖춰야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근데 도로를 만드는 법이 많잖아요. 도로를 만드는 법이 많은데 어떤 법에서 만들어졌던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보행되고 자동차 통행되고 너비가 3m 이상 되면 건축부상 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물어봤어. 도로는 그 성격상 도로법상 도로이어야 한다. 아니라니까. 도로법에서 만들어졌던 국계법에서 만들어졌던 사도든 다 관계없어. 우리 건축법에도 도로 위치 지정 공고한다 안 한다 하지요. 다 관계없어. 세 가지 요건 갖추면 다 도로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정도로도 도로가 되는가요? 됩니다. 예정도로도 도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대지는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되죠. 몇 미터? 2미터. 이렇게 접하는 이유가 뭐다? 대문 만들어서 출입한다니까. 출입. 그러면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안 접해도 된다.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등등 출입에 지장이 없어. 그리고 나중이라도 건물이 들어서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지. 건축이 금지되고 출입에 지장이 없고 그렇다고 누가 인정했어? 허가권자가 인정했다면 그때는 안 접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2m 이상 안 접해도 돼요. 아시겠죠? 우리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지에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가 접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 이렇게 나왔거든.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접해도 된다 이런 거죠. 농막도 안 접해도 되죠. 농지법의 농막 안 접해도 된다. 그런데 많이 접해야 되는 게 있죠. 연면적 합계 얼마? 2,000. 연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물은 원칙적인 기준에다가 2m씩을 더했죠. 원래 도로 폭은 얼마라고? 4m. 근데 여기서는 몇 미터가 돼야 돼? 6m. 본래 접하는 길이는 몇 미터? 2m인데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4m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 4m가. 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 접한다. 그런데 거기 예외가 있네요. 공장. 요거는 당연히 물어봤겠죠. 공장은 얼마 이상일 때 이런 요건을 갖춰야 돼? 3,000, 2,000제곱미터가 아니고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럼 우리 시험 당연히 뭐라 물어봤을까?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인 공장 이렇게 넣으면 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틀리죠? 3,000 이상일 때부터니까. 그런 얘기. 근데 축사작물 재배사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죠. 얘들은 이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제 대지와 도로를 공부했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중에서 이제 건축선이 나오죠. 건축선까지만 잠시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건축선이 뭡니까? 도로의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가능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축선을 한계선이다, 가능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계선이 가능선이 무슨 말이죠? 건축선, 이게 건축선이잖아. 도로 경계선이 건축선이죠. 그러면 여기에 딱 맞춰서 지으라는 얘기입니까? 안 붙나? 여기 딱 맞춰서 지으라는 얘기입니까? 안으로 들어와도 됩니까?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넘어가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선 이렇게 표현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우리는 건축선은 여기 건축선이고 얘를 뭐라고 불러? 대지와 도로의 뭐다? 네, 경계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도로 경계. 요거 아니죠? 요건 대지 경계선이 아니고 도로 경계선. 그럼 우리는 이 건축선을 왜 공부합니까? 항상 건축선이 여기에 있으면 후퇴를 안 하면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라 대답을 해야 돼. 우리는 지금부터 안으로 후퇴하는 걸 공부할 거라니까. 아시겠죠? 첫 번째 왜 후퇴했어? 도로의 소요 너비가 미달되죠. 도로가 좁다 이 말이에요. 도로가 좁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가 있었죠. 도로가 좁은 경우는 양측에 대지가 있는 경우가 있었고, 양측에 대지가 아니고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부지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고, 여기는 집을 못 짓는다, 건물을 못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도로 너비가 예를 들어서 2m밖에 안 되는 경우다라고 가정했을 때 4m, 도로 너비가 최소 4m가 돼야 되거든. 4m를 만들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 만들어주는 방법이 양측에 대지가 있으면
같이 손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딱 중심선에서 2m 물러나고 니도 2m 물러나서 소요너비 4m를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뭐라고 표현한다?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얼마? 이건 소요너비 얼마? 2분의 1을 각각 물러난 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물러난 부분은 건물 못 짓죠. 요거는 나중에 건물 지을 때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 얘기죠. 여기는 반대쪽에 경사이등이 있으니까 4m 만들어주는 방법은 나 혼자 손해를 봐야 돼. 나 혼자.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얼마를 물러나? 소요 너비만큼. 얘는 소요 너비라는 뜻입니다. 너비만큼 물러난 선, 이게 건축선이에요. 그럼 요거는 나중에 당연히 뭐 한다? 대지 면적에서 뺀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자, 소요 너비가 미달된다는 말이 나왔는데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있다는 말이 없죠? 없고 소요 너비가 미달된다 말만 나오면 양측에 대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중심선에서 각각 물러난다고 해야 되고 반대쪽에 경사이 등이 있다고 말이 있으면 경사이 등이 있는 쪽에서 소요 너비만큼 물러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죠? 도로가 좁은 경우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도 있었어요? 도로 모퉁이 부분 있죠? 도로 모퉁이 부분. 모퉁이 부분 잘라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가각 전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도로 모퉁이 부분이에요. 자, 도로 모퉁이 부분은 차량의 회전 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 교차점에서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일정한 거리를 후퇴한 두 점을 뭐 했다? 연결한 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돼. 두 점을 연결한 선. 그럼 요거는 나중에 뭐 한다? 대지 면적에서 뺀다. 계산 문제를 물으면 빼면 되고. 자, 그리고 이때 가각전제는 항상 도로 모퉁이 부분이라고 가각전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도로 너비가 얼마가 돼야 돼? 8m 미만이 돼야 되고 이 교차하는 각이 몇 도 미만이 돼야 돼? 120도 미만이 돼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맞아야 돼요. 만약에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안 맞죠? 도로가 8m 이상이라든지 교차각이 120도 이상이 된다면 안 합니다. 안 한다는 말은 결국은 뭐가 건축선이다? 여기 건축선이죠. 여기. 그럼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이게 뭔데요? 이게 뭔데? 그래, 돼지와 도로의 경계선. 안 물러나면 돼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라니까. 물러났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시험에 요거 조건이 안 맞게 줬잖아.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한 선이라면 틀린다 이 말이야. 요게 맞을 때만 두 점을 연결한 선이다. 자, 그럼 얼마를 물러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그 표를 읽을 수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표를. 자, 세 번째는 왜 물러났어요? 지정건축선이죠. 자, 지정건축선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후퇴한 이유가 도로가 좁아서. 근데 얘는 도로 안 좁아. 자가마치 20m야. 두 번째 물러난 이유는 도로 모퉁이라서. 근데 얘 모퉁이 아니죠. 그러면 얘는 후퇴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후퇴할 이유가 없는데 후퇴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후퇴를 시킨다는 거야. 왜?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건축물의 위치, 환경 정비가 목적이야. 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만 이런 걸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도시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도시요. 그것도 몇 미터까지? 이걸 기억하시는 거야. 도시역에서 4m까지 후퇴를 시킬 수 있다. 그럼 이 부분은 당연히 건물 못 짓고, 그죠? 대지 소유자가 손해볼 이유가 없죠.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요 면적은 나중에 건물 지을 때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하죠. 이거는. 포함시키는 요거밖에 없어. 얘들은 다 뺀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시험 문제는 딱 두 가지로 나와. 요 건축선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대지 면적 구하는 거 방법 둘. 근데 요거는 표를 뭐 그려줘야 되고 표를 읽어야 되고 뭐 좀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 문제를 출제한 적은 없는데 얘는 뭐 계산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이걸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는 다 포함해서 대지 면적 산정해야 돼. 다 포함해서. 자, 이렇게 건축선을 어쨌든 뭐 후퇴를 하든 뭐 하든 건축선을 이렇게 지정하는 목적이 뭔가요? 그게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이죠. 건축선은 자, 건축물 담당은 건축선의 뭐를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죠?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표 아래 부분은 넘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항상 지표 아래를 물어봐. 그럼 지표 위를 물어보면 절대로 넘을 수 없다 OX. 지표 위에는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절대로 넘을 수 없다 OX. O라니까. 지표 아래만 예외가 있다니까. 지표 위에는 절대로 넘으면 안 돼요. 특히 도로면에서 4.5m까지는 화물차 높이라고 그랬죠. 4.5m까지는 문을 열었을 때도 넘지 말라고 그랬잖아. 문을 열었을 때도 4.5m를 초과하면 문을 열었을 때 넘는 거 괜찮죠? 4.5m까지는 문을 열고 닫을 때도 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상에는 절대로 넘는 예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높이 제한 테마 구분부터 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